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민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글 쓰는 노가다꾼 송주원 기자의 노가다 칸타빌레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출판사는 시대의 창입니다. 일부 노가다 인문. 32 이혼이라는 걸 했다. 각자의 행복을 빌어주기로 했다. 이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노가다판에 오기 전까지 나는 걸쟁이였다. 어릴 때부터 체일기를 좋아해서 국문과로 가고 대학 때는 학부사에 있었고 잡지사에 들어갔고 대전과 서울에서 기자를 했다. 기자를 간둔 뒤엔 프리랜서로 출판 콘텐츠 기획을 했다. 인터넷 책자나 홍보 책자를 만들었다. 그 와중에 감정 소모도 많았고 지쳐서 모든 걸 정리하고 도망치던 노가다판으로 향했다. 노가다는 몸을 써서 움직여야 무거운 걸 옮길 수 있고 그게 확인돼야 일당을 받을 수 있다. 단순하고 명확하다. 거짓이나 꾸밈이 없다. 노가다의 뜻.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닥친 대로 하는 노동자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인력사무소. 노가다판에서 인력소를 인생 막장 또는 벼랑 끝이라고 한다. 더는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 모인다는 뜻이다. 인력소는 보통 새벽 6시 정리에 교통정리가 끝난다. 일거리가 정해진 사람은 335 현장으로 떠난다. 7시쯤 되면 데모 가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아주 드물지만 9시 정도에 급하게 연락이 와서 사람을 보내달라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인력사무소는 인맥을 사고 파는 곳이다. 인력소 사장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일자를 제공하고 노동자를 일자를 소개받은 대가로 일당의 10%를 인력소 사장에게 떼준다. 자본과 시장, 노동자가 만나는 채소단이다. 인력소 사장도 노가다판 출신이 많다. 현대판 장돌뱅이. 현장에서 인력소 통해 일 나온 사람을 용력이라고 한다. 이 바닥에선 직선 타고 쫓겨나는 걸 반복하면서 여기저기 인력소를 옮겨 다니는 인부가 의외로 많다. 이런 이들 장돌뱅이라고 한다. 노가다꾼들은 기본적으로 화가 많다. 별거 아닌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낸다. 투바이 못죽이라는 말은 각재에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못대가를 아예 박아버리거나 뽑아서 재활용할 수 있게 잘 정리해 놓으라는 뜻이다. 노가다 초짜를 위한 패션 가이드. 노가다꾼은 여름에도 긴팔을 입는다. 아니면 손목과 팔뚝이 여기저기 걸쳐 연고말을 날이 없다. 주문이 왕창 달린 낚시조끼도 필요하다. 선글라스도 끼야 한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안전모는 필수다. 현재 내 직업은 철근 콘크리트를 짓는 형태를 몫이다. 철근을 세운다. 철근을 중심으로 거푸집을 만든다.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붓는다. 콘크리트가 굳으면 거푸집을 해체한다. 건물이 완성된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얼음 만드는 과정과 같다는 것. 현장은 발주처는 원청 소장을 관리하고 원청은 하청 소장을 관리하고 하청은 공정을 오야지를 관리하고 오야지는 기공을 관리하고 기공은 조공을 관리하는 식이다. 직역이라는 게 현장 정리인데 현장이라는 게 정리하고 돌아서면 또 어지럽혀지기 때문에 애당초 깨끗하게 정리하기란 불가능하다. 직역일을 하다 보면 나무뿐만 아니라 숲도 보게 된다. 공굴이 터진 날. 그 부지에 콘크리트 붓는 과정을 건축적으로 타설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공굴이 쓴다고 표현한다. 공굴이 생각보다 금방 굳는다. 여름엔 반나절, 겨울엔 한나절이면 굳기 시작한다. 공굴이 치우는 방법은 이렇다. 한마디로 공굴을 자잘하게 깬다. 깬 공구리를 삽으로 펴서 작은 포대에 담다. 작은 포대를 다시 대형 포대에 차곡차곡 쌓는다. 지게차나 타워 크레인이 대형 포대를 들어서 야죽장을 옮겨 덤퍼트럭에 실어 반출한다. 나무는 양이요 철은 음이니 같은 노가다꾼도 공정마다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 전기공은 전반적으로 먼지 한 톨을 묻지 않은 작업복과 안전화, 간결하고 깔끔한 작업 방식까지 노가다꾼 냄새가 가지 않는다. 외국 노동자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다. 해체나 철거처럼 무지하게 힘써야 하는 공지에는 몽골인이 많고 키아코 난리판 비게티맨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 등 추운 나라 사람이 많다. 키나 힘보다 요령이나 기술이 중요한 형태를 묵수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사람이 많다. 모든 차이의 근원은 물성이다. 내장목수와 용축공의 차이는 내장목수는 말 그대로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고 용축공은 철을 다루는 사람이다. 가스를 연소직계에 용접하는 가스 용접은 그야말로 큰 화상으로 잊을 수 있다. 작업 특성 강한 광선을 봐야 하기 때문에 보안경을 쓴다. 서로의 삶의 짐으로 사는 삶. 큰 현장에서는 원청 주관으로 아침마다 모든 인부가 모여 체조를 한다. 간섭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다. 남한테 도움은 못 주더라도 피해는 주지 말자. 말하자면 나도 너의 영역 안 넘어갈 테니 너도 내 영역 넘어오지 마 하고 선 긋는 사람들이 많다.
그 울타리 탓에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잦아졌고 쌓여 뻥 터지게 됐다. 그래, 평범하게 먹고 싸고 잠만 자도 전에는 누군가에게 짐일 수 있다. 그걸 자각하면서 살아가면 될 일이 되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자각은 남의 짐을 흔쾌히 나눠들 수 있는 용기의 다른 말이기도 할 테니까. 그러면 되는 거였다. 이거 완전 또라이네. 일을 재미로 하냐. 철근공은 작업 방식이 간단해. 일도 상대적으로 편하다. 바닥이든 벽이든 기둥이든 바둑판처럼 철근을 가로 세로로 쭉 간다. 혹은 종대 횡도로 쭉 세운다. 그 다음 철근과 철근이 교차하는 부분에 결속선을 떼고 갈고리로 휘 겪는다. 이게 끝이다. 불쌍한 손목, 주인 잘못 만나 이게 뭔 고생이니. 형틀 몫을 시작하고부터 손목이 슬슬 아프기 시작했다. 일이 즐겁지 않고 어떻게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지. 형틀 몫은 안전사고 위험도 많다. 망치로 자기 손 때릴 일도 일상이다. 형틀 몫은 나무를 자르거나 캐는 원형톱, 테이블톱 등 날카롭고 위험한 연장도 많이 사용한다. 고수 작업도 많다. 행복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나는 그래도 일도 즐거웠으면 한다. 일이 즐겁지 않으면 어쩐지 삶 전체가 불행하게 느껴진다. 시끌벅적한 틈바구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금방 하루가 지나간다. 뺏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전쟁. 오야지가 어떤 사람에 따라 그 팀 분위기가 결정된다. 큰 현장엔 신호수가 따로 있다. 타워 크레인 기사와 무전기로 소통하면서 자리 떠주고 내려주는 사람이다. 별도의 교육을 있어야 신호수를 할 수 있다. 아무리 노가다판 해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가면서 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엉망이 된다. 노가다꾼에서 좋은 점은 쉬고 싶은 날 쉴 수 있다는 거다. 예정된 약속이랄 게 없다. 확률적으로 폐기에 쉬는 날도 많아 특히 만날 사람도 없다. 그래서 대부분은 잠자거나 뒹굴거리면서 하루를 보낸다. 난 집 짓는 몫이면서도 글 짓는 글쟁이라 글 쓸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카페 같은 집 같은 카페에서 살게 됐다. 보통은 어느 노가다꾼과 비슷한 하루를 보낸다. 집에서 조용하게 혼자 보내는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즐겁다. 땀은 정직하다. 당신이 선택지에 노가다도 끼워졌으면 좋겠다. 내가 노가다꾼이 된다면 정도의 상상 말이다. 제일 중요한 돈, 밥벌이 수단으로 노가다꾼은 괜찮다. 통상 주 6일 근무인데 자포가 월 300만 원 정도 번다. 조공이 400만 원, 기공이 500만 원, 반장이 600만 원 정도다. 전망도 나쁘지 않다.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걸 생산한다. 그래야 돈이 도니까. 노가다판 평균 연령이 55세에서 65세다. 젊은 노가다꾼 전망이 밝다는 이야기다. 매력도 많은 직업이다. 가장 큰 매력은 담백하다는 점이다. 노가다판은 일한 만큼 딱 그만큼 결과가 나온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땀 흘리면 종일 몸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무상무념이 된다. 노가다 일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우울증도 극복했다. 잠도 잘 잔다. 노가다꾼의 단점은 먼저 힘들다는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 날씨 영향도 있다. 여름엔 남들보다 더 덥고 겨울엔 남들보다 더 춥다. 그늘 한정원은 대학교 때 무거운 걸 나누자면 숨이 턱턱 막힌다. 추운 날 칼바람까지 불며 기가 떨어져 나올 것 같다. 노가다 떠돌아다니다 보면 공기도 놓치기 쉽다. 노가다꾼 가운데 돈 많은 노총각이 많은 것도 그 이유다. 더럽다는 것도 노가다꾼의 단점이다. 새우만 하루에 입어도 걸레가 된다. 먼저 시선이 노가다꾼에게 제일 속상한 부분이다. 난 아주 행복한데 남은 이따금 조롱과 멸시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북한 시선이야 정신승리로 극복할 수 있지만 안전사고 앞에는 답이 없다. 부딪히고 멍들고 긁혀서 피나는 건 일상이다. 늘 상처투성이다. 반창고와 연고를 달고 산다. 노가다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뛰지 마, 천천히 해. 하나씩 들어이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땀은 정직하다. 노가다 현장. 업무는 보통 이런 식이다. 원청 관계자는 하청 소장, 각 공정 총괄 반장이 작업 반장에게 이런저런 업무를 지시하거나 부탁한다. 업무를 전달받은 직영반장은 머릿속으로 직영자부들 상황을 체크한다. 용역관리도 직영반장 담당이다. 직영팀 인원은 통상 5에서 10명이다. 근데 그 인원으로 2, 300명이 해놓은 뒤처리를 해야 하기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 거의 매일 인력소에 연락해서 용역을 본다. 또 현장 단도리도 중요한 업무다. 현장에 들어오는 모든 물품과 자재를 상황에 맞게 공격에 맞게 정리해 놓거나 작업장으로 배달해 주는 게 작업반장 역할이다. 작업반장은 별도 수입이 있다. 현장에서 수월하면 철근과 철사 쪼가리 등 잡다한 고철이 쏠쏠하게 나온다. 딱 정해진 건 아닌데 관행적으로 이 고철은 직영반장 몫이다. 직영 잡부들이 현장 정리할 때 고철은 따로 모아 항공마대에 담아둔다. 어느 정도 고철이 모이면 고물상에 넘긴다. 맨몸으로 중력과 싸우는 자. 노가다꾼에게 연장은 필수다. 내가 생각하는 노가다의 본질은 중력과 싸우는 거다.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무공을 쌓아올리고 또 무너지지 않게 견고히 하는 일련의 과정이 노가다다. 그렇게 순수한 곰방꾼에게도 분명한 원칙이 있다.
가장 높은 층에 올라가야 가장 무거운 걸 가장 먼저 나른다는 원칙. 가령 시멘트 모래 타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시멘트를 나른다는 것이다. 물로 시간을 사는 사람들. 미장 데모도가 충원에 사는 데는 세팅이다. 시멘트, 모래, 물, 그리고 그것을 섞는 전동 믹서 드릴을 작업장으로 나르는 거다. 세팅이 끝나면 사물을 만든다. 미장할 때 벽에 바르는 걸 사물이라고 부른다. 시멘트와 모래, 물을 적정 비율로 섞어 놓는 거다. 곰방꾼이 중력과 싸우는 사람이라면 미장공은 시간과 싸우는 사람이다. 점심시간이라고 다른 기공들처럼 작업을 멈출 수 없다. 연장 다룰 때도 처음 시작할 때처럼 모든 연장을 정진하게 닦아놓는다. 잠깐이지만 그 사이 연장에 묻은 시멘트가 굳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붕이 없는 사람들. 철근공은 건축에서 첫 번째 공정을 담당한 사람이다. 그런 까닭에 평생 지붕 밑에서 일할 수 없다. 다른 기공들보다 일당을 더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여름엔 대학교에서 한겨울엔 칼바람 맞으면서 겨울엔 얼어붙은 철근을 만져가며 일해야 하니 철근공은 일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싸우고 있다. 노가다판에서 비계는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철간 가설물을 마른다. 공사 현장을 지나갈 때 가로세로 어저께 설치된 쇠파이프를 말하며 현장에서는 아시바라 부른다. 비계공도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 보면 공포가 온다. 공포심을 찍어 누른다고 없어지지 않으나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래야 다리가 부들거리지 않도록 이를 악물고 버티는 사람들이다. 비계공은 전쟁으로 치면 성공된다. 유로품 같은 재활용 자재는 애초에 임대해서 사용한다. 재활용 자재를 이리저리 옮길 때 필요한 중장비가 바로 지게차다. 노가다판에서 지게차는 개인 택시 같은 개념이다. 자기 측에 있다고 똑같은 기사가 아니다. 지게차 기사는 잘해야 본전이다. 장비는 크면 클수록 쉬운 법이다. 해체팀과 정리팀은 일종의 세트 메뉴다. 해체팀 작업은 늘 위험하다. 어두컴컴한 데다가 여기저기 유로품을 떴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로 유로품이 떨어질지 모른다. 해체팀이 또 다른 어려움은 열기다. 해체팀이 휩쓸고 간 자리는 한마디로 표하다. 사방팔방 널브러진 자재, 고철, 콘크리트 부서지기까지 이 표에 입장한 사람은 정리팀이다. 길을 타고 각종 자재를 한 종류별로 세운다. 장수처럼 투박한 느낌이 들면 해체팀, 선비처럼 얌전하게 생겼으면 정리팀이다. 형태를 목수가 내 직업이다. 형태를 목수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사람이다. 즉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그 부집을 제작하는 사람이다. 형태를 목수팀은 개별의 점으로 하나의 퍼즐 조각을 완성해가는 방식이다. 개별의 집이란 말 그대로 형태를 목수 개개인이 개별성을 갖고 작업한다는 얘기다. 위치 역할이 제각각이다 보니 소통이 필수다. 개별의 점들이 요란하게 이리저리 오가면서 하나의 퍼즐 조각을 완성하는 방식, 이게 형태를 목수팀의 작업 메커니즘이다. 거푸집이 기둥에 안착한 순간부터 전쟁 한복판 같은 경험이 터지셔야 한다. 흔들리는 거푸집을 억지로 붙들고 정확한 위치에 못을 박는다. 어떤 이유든 거푸집이 무너지면 대형 사고다. 거푸집 하나를 기둥에 걸쳐가지고 5분 남짓 한편의 드라마다. 빨리 하는 거, 꼼꼼히 하는 거, 형태를 목수는 딴 거 없어. 공굴이 안 터지게 하는 목수, 그게 최고예요. 거푸집 끝나면 마감 작업을 한다. 마감 작업은 공굴이 부었을 때 거푸집이 터지지 않도록 모든 작업을 동원해 단돌이 하는 과정을 산다. 바느질을 촘촘히 한다거나 더 단단히 지퍼라도 갖다 대는 척이다. 공구리가 터지면 다 된 밥에 젖뿌릴 꼴이다. 마음을 선물한 일. 대항공간 주인장으로 살아가고 싶은 꿈이 있다. 난 그 공간에서 이런저런 작당 모의를 기획하는 문화기획자자, 지역의 일상을 기록하는 작가로서 공정여행 코디네이터로서 살아볼 참이다. 형식으로 말하자면 카페 겸 게스트하우스 겸 갤러리 겸 소공 연장 겸 내 개인 사업 작업실이고, 개인적으로 보자면 바쁘간 삶에 지친 지역민들에게 일상의 감동을 선물하는 사랑방으로 여행자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기억되는 공간이다. 이 공간 매개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에너지를 발산해 우리 마을을 나아가 지역사회를 신명나게 만들어보고 싶다. 어쨌든 내가 만든 공간이 누군가에게 물리적 공간 그 이상의 의미일 거라고 생각한다. 집이 아닌 마음을 선물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형태를 몫어서 망치를 하다 보면 허무한 미소가 절로 나온다. 군두덕이 없는 완벽한 리듬 핀 아줌마. 현장에 아줌마 3대장이 있다. 핀 아줌마, 먹 아줌마, 못 아줌마. 핀 아줌마 소속은 정리팀이다. 하는 일은 핀 줍는 거다. 먹 아줌마는 먹줄 튕기는 아줌마다. 하청 소속 먹팀이다. 먹 아줌마는 설계도면을, 먹 아줌마는 빗자루를 들고 먹반장이 설계도면을 보며 기준을 잡는 사이 먹 아줌마는 먹선이 지나갈 자를 깨끗하게 쓸어낸다. 바닥에 먼지가 많으면 먹선이 잘 안 보이는 까닭이다.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진중하게 진행한다. 못 아줌마는 목수 망치보다 가벼운 망치를 들고 다녔다. 그걸 옆구리 차고 샤넬 등비를 휘젓고 다니면서 재활용 가능한 합판과 각체를 골라내 못을 뽑는다. 한국 노동자가 외국 노동자를 이길 수 없는 이유. 외국인 노동자는 일단 한국인 목수보다 적게 줘도 일은 훨씬 받다. 이런저런 이유로 노가다판에서 한국인보다 외국인 찾기가 쉬워졌다.
외국인 과시하는 은행과 태도, 그 정책에는 오야지들이 있다. 고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쉬는 시간은 비인간적인 인간적인 배려다. 노가다 관해서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다. 바로 안전관리자다. 안전교육장은 일종의 벌칙이다. 안전교육에 있어서 5분간 폭풍 잔세를 듣고 난 뒤에야 불을 납시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화살이 안전관리팀에 쏠린다. 내가 생각하는 노가다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은 불법 다단계 하청 우려다. 오해들은 인부를 다같이 공사를 빨리 끝내야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인부 입장에서는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백날 뛰지 마세요. 하나씩 들고 가세요. 해도 의미 없는 말이다. 해마다 노가다판에서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과 노가다판 안전사고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다. 한밥집은 기본구성은 100발이다. 한식배 생각이 된다. 노가다꾼이 제일 싫어한다는 대마다 대마 많다는 말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쉰다는 뜻이다. 쉰다는 건 그만큼 내 월급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현장 단에는 오야지들은 본전을 뽑아야 한다. 어떻게든 다른 팀보다 많은 일자를 차지하려고 한다. 현장보다는 사무실에서 시간 보내는 오야지는 이간질에 힘을 줄 수밖에 없다. 그 결과가 물량이 많지 않을 때 고스란히 드러난다. 실력보다는 오야지와의 친분을 기준으로 번호표를 구입하고 번호표 들어온 놀이터에 입장한다. 놀이터에 입장 못한 사람은 전화기를 꺼내서 다른 곳으로 일할 곳을 찾는다. 그것을 예치 않으면 인력소로 간다. 우리나라 노가다판의 근본 문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이다. 발주자에서 대형 건설사, 중소건설사, 오야지로 이지는 머리 사실만이다. 근데 이상한 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일이 일상처럼 벌어지는데도 다들 못 본 척한다. 심지어 매일매일 두명꼴로 죽어나가는데도 퍽퍽 몸통 캐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도 아무도 무죄지게 한다. 모든 민주주의 역사가 그렇도록 오늘 일까지 앞선 자들의 헌신 노력이 있었다. 현실은 답답하고 삶은 무거지. 아닌 사람이 있어. 복잡한 머리를 식히려고 현설 현장을 찾았지. 근데 그 발걸음이 내 삶을 바꿔준 올 줄이야. 그곳에서 발견한 건 그토록 나를 힘들게 했던 삶의 또 다른 풍경이었지. 내가 청년 목수가 되었다니까. 노가다꾼도 마찬가지일 거야. 10년 뒤에 또 20년 뒤엔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혹시 모를 일이다. 가다 충만한 직업이 될지 상상해 보시라. 노가다꾼으로 당신 삶을 말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땀은 정직하다. 이것으로 책을 요약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